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오늘 펄어비스 마이너스 7%대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좀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M&A 뭐 어떤 그런 찌라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휴젤이 오늘 마이너스 6%로 크게 하락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크게 하락해요. 어떠한 이슈가 있는가 하고 이제 보아하니 일단은 어제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요. 좀 우리가 어제 뭐 신한에서도 이러한 좀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었고 리포트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삼성에서 이러한 좀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증권사마다 펄어비스를 바라보는 지금 시각이 다릅니다. 신한은 지금 가격도 부담이 안 된다. 오히려 목표가는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바로 어제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하루 뒤인 오늘 삼성에서는 야 이거 지금 고가다. 적정 가격은 한 7만원대 중반이다. 네.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증권사마다 국내 증권사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걸까요? 우선은 제가 펄어비스를 워낙 많이 다뤘었고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펄어비스만 치더라도 이게 영상이 몇 개입니까? 뭐 거의 20개에 가까운 그런 숫자에 분석을 해드렸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은 아니면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익숙해요. 그리고 이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많이 했고, 최근에는 50% 이상 수익도 챙겼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펄어비스를 2, 3주 전에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은 사상 신고가 돌파, 단기 조정 주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1분짜리 영상이니까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 이거 펄어비스 주가 지금 이제 중국 환호 이슈 터지면서 쭉쭉쭉쭉 상승해서 88,000원까지 상승한 건 좋지만은 여기서 어떠한 그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리기에는 주가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여기 첫 번째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주가적인 측면인 거죠. 차트. 여기에 대해 첫 번째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였던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일이 이게 확실치가 않다. 지금 연말에 나온다고 하는데 올해 겨울에 나온다고 하는데 연말에 나오려면은 지금 7월 말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7월 초였잖아요. 그러면 반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뭔가 진행 상황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6월 달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게 E3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에서 이제 여름에는 공개해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E3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 E3에서 펄어비스 붉은 사막 그 트레일러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왜냐면 일주일 전에는 그거를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8월 달에 게임스컴에서 좀 2차 트레일러를 공개를 할까 싶어가지고, 우선은 지금, 이게 6월 달에는 너무 기대를 하지 말고, 떨어지면 더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떨어지면은 더 모아가는 관점으로, 네. 실망감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조정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버리고 다시 조정이 좀 나오나 싶었더니 6월 말에 대박 초특급 대박 뉴스가 터지죠. 중국 판호 상상도 뭐 상상만 했었던 일이 벌어지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 중국 판호 검은 사막 펄어비스가 사실 지금 검은 사막 그 자체잖아요. 이게 중국 판호가 승인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호재인지는 정말 이제 우리 게임주를 좋아하시고 매매하시는 주주님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이 검은 사막처럼 해외 비중이 높은 게임, 국내에서는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해외 매출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떠한 그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다? 그럼 이게 정말 이제 그 중국에서 얼마나 흥행을 하냐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다들 아시는 넥스넷 던파 매출이 중국에서만 1조입니다. 뭐 지금은 조금 떨어졌겠지만은. 그리고 그 스마일 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인가?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매출 1조고. 뭐 하면은 매출 1조입니다. 예. 그 크래프톤이 지금 그 배틀그라운드가 중국에서 서비스 되다가 텐센트가
그 펄어비스의 어떤 그런 그 로얄티를 받고서 자체 게임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크래프톤의 그 배틀그라운드가 없는 대신 이제 뭐 유사 배틀그라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이제 그 하는데 거기서 이제 로얄티를 주기 때문에 그 매출 규모가 엄청 크고요. 중국이 뭐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게임 시장 투톱 중 하나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개방돼 있고 중국 시장은 폐쇄돼 있으니까 중국에 진출을 하면은 더욱더 좀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호재의 기대감의 주가는 88,000원까지 상승을 했고 뭐 10만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바로 이제 신한인 거고, 삼성증권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예상할 수 있는 중국 매출보다는 그거 자체는 주가에 이제 반영을 한 거다. 현재 주가 가격대는 중국 판호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반영을 한 거고,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은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신작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연된다라는 것은 출시가 뒤로 감으로써 호재가 뒤로 늦춰짐으로써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보다 조정이 나오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요 얘기를 삼성에서 하는 거고, 저는 요거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연기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7월 말이고 당장 이제 내일 모레 8월인데 8, 9, 10, 11, 12 한 5달 남았는데 출시를 언제 하려고 뭐 아무런 정보가 공개가 안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로 인해서 좀 이제 게임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재택근무하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 더 열심히 한다라는 게 출퇴근의 에너지를 안 뺏기니까 같은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재택근무에서 왜 출시가,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특히 미국 쪽, 선진국 쪽들이 재택근무 때문에 뭐가 자꾸 안 된다는 게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재택근무를 하면 안 좋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떨어지고 지연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공식화가 되는 건데, 저는 설사 이 재택근무를 인해서 좀 이제 그 지연이 되고 그게 느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이제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떤 그런 그게 요즘의 트렌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은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뭐 이거랑 주식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근데 원래 제가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트리플 A급 게임은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수차례 이게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시를 작년 기준으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이 정도밖에 정보를 공개 안 했다라면은 이거 몇 달은 밀릴 수도 있겠다. 혹은 뭐 그 이상도 밀릴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은 제가 작년부터 표출을 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 지연 연기가, 붉은 사막 출시 연기가 뭐 공식화된 건 아닌데 너무 소식이 없으니까 좀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다. 네. 이러한 우려감의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중국 판호에 대한 주가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고, 두 번째로는 붉은 사막 지연에 대한 우려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은 아무래도 그 메타버스 이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펄어비스가 내후년을 목표로 잡고 있는 도깨비라는 게임은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 펄어비스가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어제 오른 것도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정에 나오면서 오늘 좀 이제 전체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한 게임주들이 좀 밀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이유가 되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펄어비스의 어떤 그런 하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과거처럼 이렇게 5만원대로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많이 조정이 나와봤자 뭐 6만원대 중후반?
요 정도만 내려와도 저는 이제 땡큐 하면서 다시 모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우선은 오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1분봉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거든요. 이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냐에 따라서 이 조정 기간은 좀 지속될 수 있지만은 1차 지지선은 69,000원, 그리고 2차 지지선은 한 67,000원. 요 정도로 한 6만원대 중후반? 6만원대 후반 정도로 우선 1차 지지선을 잡고 보는 게 맞지 않나. 7만원 잡을게요. 67,000원부터 7만원 사이 요 가격대를 1차 지지선으로 잡고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한 9에서 한 13% 정도 조정이죠. 이 정도를 하방으로 보면은 충분히 좀 이제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6만원대 초반, 그리고 5만원대 중반, 뭐, 이렇게까지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시장이 밀린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밀린다 하면은,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펄어베스 주님들은 제가 7월 초부터 계속해서 좀, 지금의 단기 고점의 확률이 높으니까 우선 한번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정말 지겹게 드렸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수익 챙겨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제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뭐, 네.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그냥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 아직까지는 뭐, 근데 뭐 그렇게 싸다라는 그런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 7만원 초반대까지 조정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간다라면은 좋은 매수 기회, 매력적인 가격대로 보면서 한번 지켜보자.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